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강의 드릴 내용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아마 오마이뉴스가 하면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최근 공병호의 사장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셨지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법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 노트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선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 굉장히 오늘 강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보니까 사는 것은 삶 자체가 문제 해결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치 여름날의 바닷가의 파도처럼 이렇게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삶을 그렇게 가정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날에 이렇게 대단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한 생각을 가졌으면 고민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갖게 마련인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해 나간다. 그리고 또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들 돈을 받아서 사시거나 또 정액 봉급을 받는 분들은 조금 덜 하시겠지만 자기가 위험을 감당하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대단한 위기죠. 그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기는 이렇게 2월, 3월 가면서 좀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 예측은 벌써 상반기를 조금 넘었을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저는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바깥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항상 좀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게 되면 훨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바깥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를 관리해 나가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영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단어 늘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어려움은 항상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말씀처럼 늘 좀 더 낙관적으로 그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몸에 받아들이시면은 현재의 어려움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가 하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생기게 되죠. 그죠? 또 준비된 조직과 준비되지 못한 조직 사이에는 또 큰 격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항상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다짐해야 될 부분 것은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다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런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지 알죠? 네, 그거 하나의 키워드는 실력입니다. 그죠? 실력.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나가실 때, 좀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 항상
준비하자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흔히 이야기했을 때 준비 경영이다라는 그런 단어도 쓰죠. 그런데 꼭 기업만이 아니고 개인도 준비 경영을 생활화하자, 이런 계기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대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실력도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구체화된 실력,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이론을 만드는 그런 하버드 대학의 아주 걸출한 심리학자죠. 하워드 가드너가 이렇게 편찬한 최신간을 보니까 훈련된 마음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두고 있습니다. 훈련된 마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많은 종류의 어려움이나 위기들이 이렇게 닥칠 때는 늘 평소에 훈련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뜬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실력의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실력의 핵심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력의 본질은 두 가지. 다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디자이너가 되든 아니면 세일즈맨이 되든 아니면 기획자가 되든 저처럼 작가가 되든 두 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타인이 간절히 원하고 타인이 간절히 필요로 한 것을 우리가 기꺼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소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주의를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은 조직 생활을 하는, 특히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직장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타인이 간절히 원하고 또 타인이 간절히 필요라는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기간이 직업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기꺼이 그와 같은 부분을 공급할 수 있게끔 세 단어 있죠. 생각, 또 생각이죠. 고민, 또 고민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실력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시죠? 이게 방송이 아니면 제가 몇 분 질문을 던졌으면 아주 좋겠는데, 그럼 질문 던지면 아시죠? 긴장감이 확 고조가 되죠. 북한이 미사일 쏜다, 여러분들 긴장감이 고조되는 정도는 유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사업가의 삶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업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면은 자기 업의 본질이 정확하게 뭐냐 이야기죠. 그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3개 혹은 5개 혹은 7개 정도로 아주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공병우라는 사람이 술을 잘 마시거나 아주 사교적인 될 필요는 없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창조하는 능력만 확고히 갖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업의 뭐라고 볼 수 있죠? 본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지? 그걸 착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관역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관역이죠. 그게 당신의 관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지? 그건 여러분들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대학을 다니신 분들도 대학은 여러분들
학사 자격증을 주는 거지만 그 관역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관역은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알아서 여러분들 찾아내는 거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관역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늘 경험을 하실 때도 그런 관역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힘을 모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딱 발견하면 그 다음 뭐죠? 훈련이죠. 그죠?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뭡니까? 수없이 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누굽니까? 그 블링크를 지은 작가가 누구죠? 말콤 그레드웰은 뭐라고 합니까?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2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10년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최소 10년 정도의 집중적인 투자. 그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노파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니까 저희 전문직으로서 입신하는데도 최소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로서 여러분들이 2001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입신을 하는데도 거의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뇌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관역을 개발하는 작업들은 최소 10년 정도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정해진 10년이 아니고 찾아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10년이라는 이야기죠. 찾아가는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래서 혹시 일을 하시면서 이게 내 길이 맞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뭡니까? 전체 10년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색하는 과정도 좀 더 무하게 한다. 좀 더 진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좀 밀도감 있게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을 하시면서 관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책들 참 많이 안 읽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지하철 타보면 죄다 뭡니까? DMB 보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소비자로 살면 평생 남한테 휘둘리다 갑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생산자가 돼야 돼. 우리가. 그죠? 여러분, 젊은 날부터 항상 야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하다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생산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대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좀 더 나은 삶이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뭡니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우선 저는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스킬 혹은 지식이죠. 그 전문 지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를 대부분 여러분들 등한히 하는데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평생 뭡니까? 남장단에 춤추다 가는 거죠. 그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것은 뭡니까? 영상 매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죠. 그것은 쌍방향 교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읽기를 절개하시는 거죠. 읽기를. 그죠? 그리고 틈틈이 하실 수가 있으면은 읽은 내용들이나 관찰한 내용들이나 들은 내용들을 뭡니까? 여러분의 블로그나 홈피 같은데 이렇게 정리해보는 습관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종류의 학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본죽 있죠. 본죽의 그 창업자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본죽이 2003년도부터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아마 작년도에 그 전국 이렇게 점포수가 950개까지 올렸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폐업률이 1% 미만이래요. 그죠? 대단한 거죠. 완벽하게 성공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잡지사에 공병호의 성공 노트란 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대상으로 그분을 섭외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고 딱 물었죠. 그죠? 당신은 어떻게 성공한 거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하고 좀 짧은 사람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가방끈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은 뭡니까? 추상하는 능력이 있죠. 개념하는 능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상품화하신 데 성공했구먼요. 그러면 새로운 개념은 뭐냐? 죽의 대중화라는 작업이죠. 그죠? 죽이 아픈 사람 먹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을 죽을 식사로 대중화할 수 있는 컨셉을 뭡니까? 상업한 거죠. 그죠? 상업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컨셉,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나온 거죠.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위기를 넘어서서 평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좀 더 전문 지식 외에 주도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원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딱 두 군데에서 출발하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강연을 들으면서 진짜 몰입해서 듣고 있는가? 그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이렇게 1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같이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뭡니까? 진짜 몰입해가지고, 그죠? 아주 집중적으로, 그죠? 강의를 듣고, 저희 공박사가 제공하는 지식이나 경험 가운데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막 대충 듣고 있는가? 그 차이죠.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8시가 가까이 돼 가는데 오늘 하루 진짜 진하게 살았는지, 그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들 진짜 밀도 있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 두 가지죠. 지금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죠? 그 두 가지에서 결판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 축적이 됐으면 뭡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죠. 지나치게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 그렇게 꿈, 비전,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라고 원하고 꿈꿔도 결국 뭡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그거죠. 그죠? 실천이 뒷받침되면서 뭡니까? 꿈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분위기를 보면은 좀 걱정스러울 때가 많죠. 믿으라 이야기죠. 그런데 믿는 것에서 가장 구체적인 실행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와 순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우리가 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그런 시작을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마리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항상 우리 자신이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서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죠. 그죠? 습관입니다. 습관을 굴복을 시켜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습관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는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죠. 그죠? 지속성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마음만 지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습관을 당신은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치열함이죠. 이왕 하는 것 같으면은 좀 더 밀도 있게 본인이 계획했던 부분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성실함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 홈페이지 여러분 올라가시면 오늘 제가 나란 사람이라는 그런 글을 하나 올려놨을 겁니다. 저 홈페이지 공.co.kr이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죠. GONG, 제가 공시니까 공.co.kr. 오늘 가시면 꼭 나란 인간이 아니죠. 나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구로동에 이렇게 모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면담이. 근데 그게 9시예요. 그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한 8시 정도 출발했겠죠. 전 집에서 충분히 8시면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6시 45분에 출발한 거 있지. 예. 왜? 두 가지 때문에 갔대. 첫 번째는 러시아어를 피하고 싶어서. 그지? 그 여러분 도착하니까 7시 10분이었습니다. 아마 회사에 이렇게 해서 밑에 비서실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공박사 오늘 9시에 올 테니까. 그 수위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7시 10분에 나왔으니까. 그래. 예, 그 두 사람 알았으면 끝이 오늘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옆에 찻집에 가가지고 오늘 강연록 짰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고. 여러분 책 읽었는데 멋진 문장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오늘 읽었던 책입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햄릿의 1막 3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 햄릿의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것. 거기에 다음에 딱 마침표 찍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것.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따르면 밤이 낮을 따르는 듯 스스로 너는 남에게도 충실히 할 것이다. 예, 명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9시 약속인데 7시 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니까, 그거를, 자기 보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박사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는가 했더니만은, 9시 10분 전에 올라가신 분한테, 아니, 7시 10분에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들켜버린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한테 만나니까 물어보셔요. 약간 손이뿐인데. 왜 그렇게 오셨냐고. 이 주변에 괜찮은 찻집도 별로 없을 건데.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죠. 두 번째는 러시아어의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꼭 제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게 하나가 뜻이 뭡니까? 성실공이죠. 그죠? 성실성이죠.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뭡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간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하고 이런 말씀드린 거하고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죠. 준비성이죠. 그치?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적절한 정도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읽으면 여러분 위기의식 가질 수 있죠. 오늘처럼 이런 모임에 오셔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그거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좋은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도록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평생 동안 사람을 만나서 헤어질 때는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영어로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미국 사람이 썼으니까 그대로 우리도 미국 사람처럼 영어로 써야겠죠. God bless you란.
신의 가호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이름 대통령이 193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대공황이 막 끝나갈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카고 여러분 가가지고 직업을 전혀 못 구하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실망해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JCPenn이라고 여러분들 백화점 있죠, 미국에. 거기서 여러분들 매니저 직장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될 거라고 지원했는데 안 되죠. 그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마 JCPenney 매니저로 취업했으면 대통령 못 됐겠죠. 그죠? 그분 자서전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신의 섭리가 항상 깃들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뭡니까? 항상 두 가지. 감사해야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오늘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젊은 날 역정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보면 지금은 근사하게 보이니까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좌절의 순간들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역경이나 좌절도 어떤 능력, 역경과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도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들이 꼭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쭉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시더라도 가끔은 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사는가?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삶의 존재 이유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이런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도 중간에 뭐다? 스탑 사인을 좀 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조금씩 들여다보시면서 하면은 지치지 않고 좀 더 아주 나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강연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는 없습니까? 강요된 박수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평소에 이제 묻고 싶었던 거, 그 다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 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조금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사장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실제 사장인 분들 외에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더 조직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자기 사업에 대한 그 고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시기에 그 자기 사업을 꿈꾸거나 막 시작하려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그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사장을 꿈꾸는 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럴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장단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건 내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궁극적인 마지막 귀착지는 1인 사장 같아. 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거기서 여러분들 업종에다가 좀 성격이 좀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좀 더 확장을 시켜 나가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유행하는 뭐 1인 기업이라든지 1인 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대다수의 지구민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지를 갖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죠. 그래, 목적지다.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좀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첫 번째는 팔 수 있는 부분들을 대단히 구체화시켜서 개발해내는 그 부분들. 그래. 팔 수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 당장 앞으로 이제 사장이란 자리를 바로 염두에 둬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때는 첫 번째 부분은 좀 더 시장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실 것. 그래서 조직을 떠난 실제 세계는, 특히 사업 세계라는 것은 정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점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입니다. 그죠? 그 한 장을 잃어버리면은 돈도 잃지만 세월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항상 한 장 내지 두 장이다. 이런 정도의 좀 더 절박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작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게. 그죠? 지나치다고 할 생각 정도로 그렇게 작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초석을 잡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시고, 벌써 이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준비하면 하실수록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출발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사장하기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여러분 괜찮으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느 분이 질문하죠. 만일에 여러분 안 하시면 내가 이제 지정을 하죠. 예. 예.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 장광일이라고 합니다. 몇 학년이십니까? 대학교 이제 3학년이거든요. 예. 저는 그 공병호 박사님의 10년 법칙이라는 책을 감명 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가 정말 10년을 준비하면은 나의 인생이 바뀔까라는 그런 의문감이 우선 들었고, 그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10년을 준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10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저희가 보기에 더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10년 법칙은 그 심리학계에서 아주 거성이었던 엘릭선이라는 그런 분이 만든 그런 개념이고, 그와 같은 부분은 아마 이렇게 많이 검증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신 대학생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그 삶에는 여러분들 규칙성도 있지만 의외성도 있죠. 그죠? 그래서 행운이라는 부분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행운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God bless you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여러분 통계학 다 배우셔서 알겠지만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길기 때문에 이걸 계속 던지면은 거의 확률에 접근하죠. 그죠? 확률에 접근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공의 룰 같은 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죠? 투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죠. 확실한 것은 없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40대가 막 넘어갈 때 아주 큰 이렇게 전직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생각하면 무모할 정도로. 그죠? 거의 대책 없이. 그죠?
뭐 제가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을 못 만날 수 있는 인물이 또 될 수 있었겠죠.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된 거는 저는 매일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행운이 함께 했다고 보는 거죠. 뭐 본인이 똑똑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우리가 10년 법칙이나 항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행운이라는 부분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섬세하고 작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들이 대단히 나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아주 그렇게 미세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때 좋은 기회나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만일 제가 대학생이라면은 나는 가능성을 별로 고려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믿을 것 같아요. 내 젊은 날은 분명히 잘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냥 뭡니까? 때리 박는 거죠, 막 이렇게. 그지? 예, 뭐 이것저것 재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신념의 힘들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았고, 나는 여러분들의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 날엔 여러분 이것저것 이렇게 가능성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길을 가면 저런 문제가 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이 길을 가면은 확률상 이랬지만 분명히 나는 성취해낼 것이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이라서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문제네요. 좀 외교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조금 마이크 받으시고요. 예. 여러분, 가만 계시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대단한 훈련이거든요. 이런 질문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에 힘드시더라도 그때는 뭘 하는 거 아니까 언젠가 홍정욱 위원이 어떤 아주 짧은 이렇게 연설도 준비되지 않은 연설이 굉장히 힘들더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옆에다가 이렇게 박수 치가지고 간단하게 메모하시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시죠. 너무나 뵙고 싶었던 분을 이렇게 가까이 뵈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이제 거의 약 한 40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어떤 위기 같은 것이 안 올 것 같지만 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마다 피해가는 방식이 너무나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 공병호 박사님께서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 극복했노라는 그런 선배가 살아간 길을 후배인 저희들한테 또 얘기해주면 굉장히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꾸 개인 이야기를 이제 공개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동영상이 또 오래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듭니다. 아주 힘들었을 때는 벤처회사에 사장을 할 때가 참 힘들었어요. 예.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그 당시에 수원의 용주사를 아주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용주사 다음에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시죠. 용주사를 자주 찾았어요.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하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구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때 꺾이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장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종 책임을 지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특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최악인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내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때 선음악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 있죠. 선음악. 그 다음에 그때는 독서할 시간도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평소에 좀 내공이 축적이 돼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작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부분도 축적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쉽게 극복해 나가는. 진짜 힘들었어요. 예.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때 힘들었던 걸 많이 기억을 하죠. 예. 그래서 그래도 다시 또 해는 다시 또 오르니까 어떻든
이런 상황을 견뎌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주 뭐 그 당시에 그냥 시장 상황이 계속 내려가죠. 돈은 이제 계속 없어지죠. 직원들은 이직하죠. 비즈니스 모델은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 뭐 그러면 진짜 힘들죠. 그래서 죽으면 이제 끝이죠. 뭐. 여러분, 그런데 아주 냉정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본인이 죽으면은 본인하고 가족들만 가슴이 아픈 거죠. 죽는 사람은 가슴이 안 아프겠네. 다른 사람 별로 케어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또 계속 굴러갈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애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느냐 아니면 못 사냐 문제는 본인 문제인 거죠. 나는 아이들은 그런 협박을 많이 합니다. 네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문제는 네하고 아버지 문제지. 그래? 그다음 딴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저 교육 프로그램에 오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관계없다 이야기죠. 본인이 알아서 일어서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다 성인들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관계없죠. 그리고 사회는 계속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안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제 간다 이야기, 목숨을 잃고 없어진다. 그럼 한국 사회가 무슨 요동치겠습니까? 계속 가잖아요. 계속. 꼭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또, 예. 이제. 예.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예를 들어 뭐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가 명예퇴직도 많이 하시고 그만두시고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제 초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그분들이 해야 될까 몇 가지만 한번 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이제 저런 질문을 하셔야 되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 경험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는 6월 달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올 때 그렇게 행복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냥 뭐 타이에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나이가 40살, 41살 정도 됐네요. 그럼 뭐 생계를 꾸려야 될 애들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 방법을 아마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내를 포기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 내가 포기하느냐 아니면 내가 일어서느냐 문제 내가 결정하는 거지 상황이 결정한 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좀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같으면은 은행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을버스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택시 같은 건 절대 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민적으로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학습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조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새로 배워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있죠. 진짜 신기한 게 많습니다. 내가 처음 신기했던 것은 마을버스에서부터 그 토큰을 냈을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 있죠. 그죠? 한 6년 정도 뭡니까? 남 몰아주는 차를 타고 다니서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여러분 2년 동안 택시 한 번 안 탔습니다. 그죠? 2년 동안. 2001년도부터 여러분들 저는 1인 기업을 시작했을 때 2년간 택시를 한 번도 안 탔어요. 그죠? 모든 지하철로 다 이동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절대 뭐다? 술 마셔서는 안 되고 칭얼거려서 안 됩니다. 전 직장 동료들 만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다시는 원회인 거죠, 인생이. 그죠? 한 길로 가는 거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매일 저녁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다음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항상 약속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죠? 어중간에 하지 말고 그죠?
직업과 관련된 일, 가정과 관련된 일을 몇 가지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습관을 들이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비 작업의 가장 첫 번째는 본인이 앞으로 재활과 관련돼서 읽어야 될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서둘지 말고 자기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독서량을 좀 더 충실하게 이런 보강하는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죠. 책 살 돈이 없다. 그럼 요즘에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쫙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완전히 새로. 그러면 이제 조직을 떠나시면 50대 떠나시면은 대개 앞으로 한 40년 남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어디서 무너지는 거 아니까 건강 관리하고 시간 관리를 실패하면서 이런 되게 무너지게 되죠. 한국 남자들은 특히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나이 50이 되더라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젖은 낙엽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젖은 낙엽. 그죠? 여자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태어나기로 관계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이 문제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은, 세상에는 참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특히 아무리 오랫동안 임원이나 이런 걸 지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수들 앞에서는 거의 뭡니까? 게임이 대적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지나치게 타인을 믿거나 또 어떤 사업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장 내지 2장 정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죠? 예. 또 어떤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취업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도 CEO를 꿈꾸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기업을 경영하면서 저는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가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재를 이렇게 처음에 그 신입사원을 뽑거나 경력사원을 뽑을 때 그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실력 좋고 인성 바르고 그리고 또 책임감까지 있는 인재를 다 이렇게 선호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면접에서 그런 자질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뭐 그 오너의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네. 내가 만일 이렇게 질문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그 양반의 인성 같은 걸 많이 볼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배우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더 지그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더 크게 높게 평가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면접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와 같은 좀 이렇게 성적에 나오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치밀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치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요. 면접관이면 그건 좀 이따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예. 질문. 예. 하시죠. 예. 누가 질문? 여기 계신 분들 좀 질문을 쭉 하시죠. 예. 예. 예, 이런 데서 또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훈련을 하시죠.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마이크를 괜찮습니다. 받았는데, 네. 처음에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예. 제가 얼핏 스쳤던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지금 그동안 강연했던 주제를 바꾸려고 지금 잠깐 쉬고서 이제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굉장히 구체적인 상담 비슷한 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괜찮습니다. 네네. 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실력이 좀 상당히 되는 편이라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동기부여를 받으면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잠깐 쉬고는 있는데 통장에 잔고도 많고 그 다음에 굳이 분들 다 지금 부러워하세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예. 그리고 또 지금 굳이 이걸 준비를 안 하더라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강연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막상 강연 준비를 하자고 일은 그만둔 상태인데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돈이 좀 없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콘텐츠가 없으면 절박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당한 콘텐츠도 있고 돈도 적당히 있고 그다음 부양해야 될 가족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스스로가 느슨해지더라고요. 예. 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초기의 역경을 극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 갖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죠. 예를 들면 만일에 제가 그렇게 같은 입장이었으면 저는 일단 직장을 그만 안 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을 틈틈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종류의 영역을 개발해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뭐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저라면은 그렇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을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앉으시죠. 그렇게 서 계시니까 제가 꼭 뭐 이렇게 그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을 택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답을 찾지 못하면은 시간이 문제죠. 언제든지 꼭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지금은 좀 나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니까 더 나이가 들어셔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또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런 질문들, 그치?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또 직업인으로서 내가 뭘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좀 더 명확하게 돼 있을 때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있었던 인터뷰 한번 말씀드릴게요. 탑클래스라는 그런 잡지에서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집사람이 등장한 인터뷰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집사람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요즘 자기 사진이 안 나와야 될 건데 큰일 난 거죠. 집사람이 사진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렇다고 아주 집사람이 못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분이 저한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까 왜 먹고 살 만큼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느냐. 그죠? 그거를 탁 던졌습니다. 왜 사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 왜 사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죠? 앞에 열심히는 빼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다 질문 던지시면 답이 탁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적답이 뭐 나왔는가 하니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한 삶을 지향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저 답이었거든요. 완전에서는 뭡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No limit이죠. 그죠? 한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마치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거와 마찬가지. 골프가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생도 나는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리밋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래야 동기가 계속 부여가 되는 거지. 그지? 그지? 그 점을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을 하시면은 꼭 영어라는 그런 재능뿐만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지? 꼭 우리가 교수가 돼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날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얼마나 타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 영향력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안 되면 이제 중년 되시면은 정체성 위기가 반드시 오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때는 참 곤란합니다. 대책이 없어질 때가 있죠. 쳐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본인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잘 이렇게 다지시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그때 제가 완벽하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너무 엄숙한 질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또, 이제 막 터졌네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시죠. 그 현재 박사님 스케줄이 굉장히 터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정인데요. 그 스케줄을 반 정도로 줄이고서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게 되시면요.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박사님은? 어떤 게 박사님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시다. 예. 여러분, 저는 그 텐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정해가지고 일정의 이런 집필을 할 때 3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자기하고 약속을 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까? 강연 폭탄, 원고 폭탄, 만남 폭탄, 그죠? 그걸 해가면서 본인이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는 부분들을 거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강연이 줄면은 분명히 또 무슨 일을 벌릴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를 일주하는 그런 여행을 기획을 해가지고 세계를 돌면서 책을 쓰든지,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보면은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코엘로 이야기처럼 보면 흐르는 강물점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흐르는 강물점 시간이 가는 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좀 게으르게 천천히 살 건지 아니면 진하게 다부지게 살 건지 그건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진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되었을 때 되돌아봤을 때 여한이 별로 없다. 할 만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들을 아주 소홀히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일도 다 이렇게 충실하게 하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작년에 원주시청에서 공 박사님 강연 원주. 예, 듣고선 또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원주에 그냥 언덕 위에 쫙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산 정말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아니면 공 박사님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대부분 이제 준비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라는 거 이제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근데 공 박사님도 사람이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하는 스트레스보다도 준비 안 됐을 때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돼서 일이 임박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보니까 통제감을 잃었을 때 저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삶에서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보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람이 통제감을 잃어버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그래서 내 방식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미리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면 통제감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또 통제하더라도 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느슨하게 또 좀 편안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특히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렇게 좀 세상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대하는 것도 대단히 의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삶을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좀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만든 가공의 개념일 수 있죠. 그죠? 가공의 개념일 수도 있죠. 생각에 따라서 많이 스트레스를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올해 나이가 32살인데요. 예.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아직. 아, 그러시구나.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24살 때부터 제가 영어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예. 30살 때까지 해서 6년간 대학 다니면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터프하게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주말에는 좀 놀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지쳤다는 느낌이 좀 이렇게 들거든요. 예. 박사님 지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굉장히 터프하게 사시는데. 예. 우선은 이제 지치는 것이 좀 심해지면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탈진된 상태죠. 그래서 살면서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지치면은 이제 시간을 날려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때 많이 지치게 되면 이제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미련한 방식으로 지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더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렇다 해가지고 반드시 일터에서 떠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생활해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좀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본인의 내면 세계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 투자도 필요할 거고, 좀 피곤하다 느끼시면 짧은 여행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약간 지적인 그런 유희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뭐 좀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치지 않도록 자기 나름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꾸준하게 이렇게 실천에 옮기시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 여러분 저는 일정이 빡빡하지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시간들은 뭐 이렇게 그동안 밀렸던 책을 이제 많이 읽죠. 이것저것. 그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좀 재충전이 많이 되죠. 운동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그거 하시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해결해줘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시면은 좀 지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시면은 감정이 변화도 많이 줄어들고 좀 이렇게 사람이 너끈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젊으시니까 약간 이게 심하시니까 이제 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젊음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계시는 지금 나이에서 저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질문을. 예, 저는 황현호고요. 예. 그 의정부에서 그 이렇게 문화발전소라고 이렇게 공연 쪽 공연예술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이렇게 문화 나눔 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어제 제가 FM 라디오에서 그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가 한 말이 아주 기억에 남아서 예.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 공 박사님한테 예. 이제 질문 드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점심시간 때 가급적 그 직원들하고 밥 안 먹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예. 이렇게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들하고도 먹기도 하고 또 뭐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하고 먹고 다양하게 해서 그런 행위가 자기 사업하는데 상당한 그 에너지와 아이디어와 열정을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어떤 다양한 계층의 어떤 어려움도 이해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스타벅스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끈 하나의 요소라고 하셨는데 예. 공 박사님은 점심 때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예. 우선은 점심 약속을 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강의 일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거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점심 약속을 잡았는데 취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약속을 많이 못하는 그런 편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그 하월드 슐츠 회장의 중요한 지적 가운데 하나는 늘 밥 먹는 사람 만나지 말고 이색적인 경험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전업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강연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강연장에 참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학생도 만나고 주부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중간 간부도 만나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 전업작가라 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씨는 강의를 저는 자신은 절대로 안 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강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걸 좀 알아차리는데. 그래서 아마 이색적인 경험은 아마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경험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이 질문하지 않으셨는데 저기 계시네. 저도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예. 예, 제 이름 이강석이라고 하고요. 40대 중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예. 예. 뭐 저희 때 시절에는 뭐 20대에는 이제 저는 주로 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로 이제 뭐 소위 막스 레닌주의에서 아주 명쾌한 논리가 있는 그런 쪽이 그 아주 그냥 깊이 있게 내면을 훑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예. 요동치게 했다면 지금도 제가 오늘 오면서 그 브라이언 트래시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뭐 골즈라든가 목표 아니면 뭐 또 밀리언 달러 헤빗 같은 그 지금은 꼭 나이가 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좀 더 이제 현실에서 제가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과거의 그런 사회학적인 부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단히 이제 추상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자기 경험과 그 정말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주의 것들이 많이 왔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려는 요지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가장 강렬하게 그 선생님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책들이 이제 저는 좀 외국 책으로 좀 제가 참고를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있는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책들이 있는지 외국 책에 좀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한정해서 제가 좀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그런 책 갖고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책은 선생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답변했더라 그러면 조금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57권을 읽었는데요. 아마 저 홈페이지에 이제 계속 그 아마 독서 일기를 올릴 겁니다. 독서 일기가 올라 있을 겁니다. 매일 이렇게 읽는 책을.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인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울증에 관한 고찰이라는 그런 책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참 잘 썼대요. 1990년에 썼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기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990년에 나온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정신학과 의사가 쓰신 건데, 그런 책들은 왜 많이 안 읽혔을까? 그지? 그래서 이제 그분 주장은 우울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인지치료요법하고 그 다음에 항우울증을 투입하는 약물 투입이 있는데, 훨씬 더 인지치료요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책을 보면은, 그런 책의 메시지를 뭘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면은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삶을 대단히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게 보는 것은 기계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계는. 그런데 인간은 거의 뭡니까? 그 용량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엄청나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실용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참 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실용서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낮게 취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인문서나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인문서 같은 경우는 사고 체계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는 실용서가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사람도 엄청난 기여를 하죠. 그지? 저도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계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사장님들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여러분들은 뭡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2001년도부터 67건을 글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편집장들도 나와 계시지만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라고 하기 때문에 책을 좀 적게 쓰는 거죠. 아마 풀 스피드로 달리면은 저 시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아주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조율해 나가느냐. 그죠?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양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총량이나 행복의 총량이란 것은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은 개인,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사회 대단히 내가 볼 때는 이익을 담당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변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야기죠. 오늘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대리점을 관리하신 분이다. 그럼 뭡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대리점 경영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양반이 뭡니까? 그렇게 지식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사회 전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겠습니까? 교사, 영어 교사다. 예, 영어 교사는 단순히 영어란 날리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애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완전히 뭡니까? 하워드 가든의 이야기 표현에 의한 체인징 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완전히 돌리는 거죠, 머리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리고 툴툴거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예.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주 대단한, 아주 멋진 인물이죠. 예. 예. 뭐, 지그지글러, 브라이언 트레이시, 탐 피터스,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 대단하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오래 해도 됩니까?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손원곤이라고 합니다. 고민이 많으시겠네. 예,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요. 예. 그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 대학교 그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게 적성에 맞는지 적성이 안 맞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때. 그냥 점수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참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봤는데, 만일 3학년 정도가 되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가는 거죠. 가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좀 더 새로운 경험이나 또 새로운 도전기에 노출시키면서 뭘 갖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찾아낸 거에 맞춰 가지고 자신이 가던 경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계시겠죠. 그래서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는 것처럼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시의 조정이죠. 파인 튜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셔야겠죠. 예.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발견 중입니다.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